남편의 서랍 시간이 멈춘 방에서 다시 시작된 이야기. 일부 그의 방 멈춰 있는 시간. 그날도 여느 때처럼 창문을 반쯤 열어두었어요.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얇은 커튼이 살짝 흔들렸죠. 방 안엔 세탁비누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벽시계 초침이 딱딱 하는 소리를 내며 시간을 밀어내듯 움직였어요. 그 소리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떠난 지 꼭 1년이 됐어요. 하지만 그의 방은 아직 그대로였죠. 책상 위엔 동그란 안경이 놓여 있고 커피 자국이 남은 머그잔, 펴다 만 신문, 그가 아끼던 펜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마치 언제든 다시 들어와 앉을 것처럼요. 서랍 손잡이를 한번 쓸어 보았어요. 미세한 먼지가 손끝에 닿으며 부드럽게 흩어졌어요. 그 손끝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그의 손과 닮아 있었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방 안을 둘러보는데 그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듯 했어요. 당신 또 커튼만 열어두고 감기 걸리게 하네. 그 말투, 그 억양, 아직도 귀에 선하게 남아 있었어요. 방 한켠 옷장 문틈 사이로 남색 셔츠 자락이 보였어요. 그 옷을 볼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죠. 한때 여행 갈 때마다 입던 셔츠예요. 사진 속에서도 여름 바다에서도 늘 그 옷을 입고 웃던 사람. 그 웃음이 아직 제 눈 속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나는 그 방을 시간이 멈춘 방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는 계절이 바뀌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밖에선 벚꽃이 피고 비가 오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지만 그의 시계는 아직도 그날에 멈춰 있어요. 그날 이후로 시계에 새 건전지를 넣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고치면 좋을 텐데 그 소리 없이도 여전히 그가 곁에 있는 것 같아서요.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오래된 나무 의자에서 삐걱 소리가 났고 그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죠. 책상 서랍을 열까 말까 손이 멈칫했어요. 거기엔 그의 메모지와 영수증, 아직 정리하지 못한 작은 물건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두렵고 또 그립고 그래서 매번 문 앞까지만 오다 돌아서곤 했어요. 그의 방 문턱에 앉아 그와 함께했던 아침을 떠올려 봤어요.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 그가 오늘은 토스트 말고 밥이 먹고 싶다던 목소리, 신문을 펼치며 흘리던 한숨 소리, 그 모든 게 아직 제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방 앞에서만 머무르고 있을까요? 아마도 아직 그의 냄새를 완전히 잊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의 흔적이 사라지면 그와 나눈 세월까지 함께 사라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아침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동했어요. 햇살이 창틀을 타고 들어와 방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는데 그 빛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그의 사진이 놓인 탁자 위에도 노란빛이 가만히 머물렀죠. 그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이 방을 조금 열어도 괜찮을까? 남편이 떠나고 처음으로 나는 서랍 쪽으로 한 발 다가섰어요. 손잡이를 잡자마자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어요. 그 서랍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게 내 마음을 다시 무너뜨릴지, 혹은 다시 살게 만들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속삭였어요. 여보, 나 이제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스며들었죠. 그의 방 안엔 여전히 커튼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와 시계 초침 대신 내 심장의 박동만 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이부 서랍 속의 편지. 서랍을 여는 순간 살짝 마른 나무가 끼익 소리를 냈어요. 공기가 한순간에 무겁게 변했죠. 그 안엔 작은 것들이 질서도 없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사용하지 않은 볼펜, 반쯤 남은 향수, 병원 진료 영수증, 오래된 손수건. 모든 게 그 사람의 손길에서 멈춘 채였어요.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물건들을 하나씩 들어봤어요. 손끝에 닿는 사소한 질감들마다 그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죠. 그가 마지막까지 쓰던 만년필은 캡이 반쯤 열린 채로 굳어 있었어요. 그 안에 잉크가 다 마르고도 남았을 텐데 왠지 닫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의 마지막 문장을 멈춘 순간 같았거든요. 그런데 맨 아래쪽 종이 봉투 하나가 접힌 채 놓여 있었어요. 누렇게 바른 봉투에는 당신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순간 숨이 멎은 것 같았어요. 익숙한 그의 필체, 약간 기울어진 당의 획, 그리고 신자 끝에 작은 점 하나. 그가 늘 썼던 그 글씨였어요. 손끝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잠시 숨을 고르며 손바닥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죠. 종이의 거친 표면이 손끝에 닿았을 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이건 언제 쓴 걸까?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 언젠가 미처 전하지 못한 날의 흔적일까? 그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봉투를 바라보며 앉아 있으니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냄비 속에서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 위로 스르르 흘러드는 라디오 음악. 그 모든 소리가 이상하게 멀리서 들렸어요. 세상과 나 사이에 투명한 막이 쳐진 것처럼요. 읽을까 말까?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뇌었어요. 읽는 순간 그가 다시 내 앞에 올 것 같기도 하고 그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될까봐 무섭기도 했죠. 손으로 봉투의 가장자리를 쓸어보았어요. 모서리가 살짝 닳아 있었어요. 아마 그도 여러 번 만지며 망설였을 거예요. 전하지 못한 마음을 이렇게 종이 위에 남긴 채 떠난 거겠죠. 당신에게. 그 두 글자만으로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결혼 초엔 하루에도 몇 번씩 불리던 그 호칭이 이제는 너무 낯설고 또 그리웠어요. 여보라고 부르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아른거렸죠. 나는 편지를 읽지 않고 그냥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으니 그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죠. 그날 아침 그는 내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오늘 병원 다녀오면 같이 점심 먹자.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그 평범한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반으로 갈라버릴 줄도.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했어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고 그의 방을 바라보는 일. 하지만 서랍은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죠.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을 마주하게 될 날. 손가락으로 봉투의 봉인을 천천히 뜯었어요. 쓱가는 종이의 마찰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봉투 안에서 접힌 편지를 꺼내는 동안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커튼이 흔들리던 바람도 시계의 초침 소리도 사라진 듯 조용했죠. 편지의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에게 내가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글자들이 물에 번지듯 흔들렸죠. 눈물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의 손길이 이 종이 위를 지나갔을 때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제야 당신 말을 들을 준비가 됐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자 그의 방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어요.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밀며 들어왔고 햇살이 내 무릎 위 편지 위로 살짝 내려앉았어요. 나는 조용히 편지를 펴서 그가 남긴 문장을 따라 읽기 시작했어요. 3부 편지의 기억 속으로 당신에게 내가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시간이 천천히 거꾸로 흘러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영사기가 천천히 돌아가며 흑백의 장면들을 벽에 비추는 것처럼요. 남편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어요. 각진 글자 속에 묘한 따뜻함이 스며 있었죠. 그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손이 떨리진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며 한 줄 한 줄 따라 읽었어요. 당신이 내 옆에 있을 때마다 나는 자꾸만 고마움을 말하지 못했어요.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무뚝뚝하게 돌아섰던 날들이 많았죠. 그게 사랑인 줄도 모르고 그저 당연한 일상이라 생각했어요. 글자를 따라가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 특유의 낮고 단단한 음성. 어느새 머릿속에서 그가 웃으며 말을 건네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기억나요? 첫눈 오던 날 당신이 내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태웠다고 울던 거. 그날 내가 괜히 화를 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 탄 냄새까지도 그립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어요. 정말 그날이 생각났거든요. 그때의 냄새, 소리, 분위기까지. 부엌 창문 유리에 성에가 내려앉고 그가 괜히 신문을 3개 접던 그 순간까지 선명했어요. 나는 그날을 그렇게 오래 붙잡고 살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밖에서는 빗소리가 잦아들고 대신 참새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마치 남편의 미소처럼 들렸어요. 그의 문장 하나하나가 내 안에 오래된 기억을 흔들었죠. 당신은 늘 나보다 강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의지하면서도 그걸 표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미안했어요. 이 편지는 그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글씨가 약간 흔들려 있었어요. 그 부분엔 잉크 자국이 짙게 번져 있었죠. 아마 손이 떨렸거나 눈물이 닿았던 자리일 거예요. 그 흔적 위를 손끝으로 따라가니 시간이 손바닥 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당신, 제발 너무 혼자 울지 말아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당신의 하루가 다시 빛나길 바라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심장이 잠깐 멈춘 듯 했어요. 눈물이 아니라 숨이 먼저 터져 나왔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이 바람처럼 스쳐갔어요. 나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져 번졌어요.
글씨가 물에 녹듯 흐려졌지만 그 마음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그가 이 편지를 쓰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망설였을까. 그걸 떠올리니 마음이 먹먹했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조용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우연히도 그가 생전에 즐겨 듣던 곡이었죠. 피아노의 잔잔한 선율이 방 안을 채우자 그의 방이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어요. 편지 위로 햇살이 번졌고 그 빛 속에서 그의 얼굴이 잠시 겹쳐 보였어요. 나는 그에게 말을 걸 듯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 말대로 해볼게요. 이제는 혼자 울지 않고 당신이 바라보는 곳으로 걸어가 볼게요. 편지를 천천히 접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의 안경, 그의 펜, 그 옆에 편지가 조용히 자리했어요. 마치 제자리를 찾은 듯한 모습이었죠. 창문을 열자 바람이 스르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건드렸을 때 그의 손이 닿은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나는 조금 웃었어요. 참 오랜만에 진심으로. 사부 그가 남긴 말, 나의 하루 속으로. 편지를 다 읽고 난 그날 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끝에 남은 종이의 질감이 자꾸만 마음을 건드렸죠. 눈을 감으면 글자 사이로 그가 앉아 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책상 앞 등을 살짝 굽히고 조용히 펜을 움직이던 그의 모습, 그의 어깨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먼지들이 그 빛 속에서 떠다니던 장면까지도 또렷하게요.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커튼을 걷는 일,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이 끓는 걸 기다리는 일, 그 모든 게 다시 살아있는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엔 그냥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곁에 있는 듯한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죠. 그의 편지는 내 하루 속에 스며들었어요. 당신의 하루가 다시 빛나길 바라요. 그 문장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말을 따라 걷듯이 나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바깥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낯설미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봄비가 내린 뒤라 거리에 흙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죠. 이웃집 마당에 진달래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전봇대 위 참새들이 떠들썩하게 울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인사처럼 들렸어요. 나는 작은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쓰던 머그잔에 커피를 내리고 그의 안경을 먼지 닦듯 살짝 닦아주고 창문을 활짝 열어 빛을 들였어요. 방 안의 공기가 새롭게 바뀌는 그 순간 그의 말이 진짜가 되었어요. 당신의 하루가 다시 빛나길. 그날 오후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시장에 들렀어요. 그가 좋아하던 조기 2마리를 샀죠.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의 손을 잡고 걸었던 바로 그 골목이었거든요. 그때 불어오던 바람, 그가 건네던 말투, 모든 게 바람 속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여보, 조기는 너무 짜면 안 돼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희미하게 들렸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웃었죠. 알아요. 당신 입맛에 맞게 구울게요. 집으로 돌아와 부엌불을 켰어요. 팬 위에서 기름이 치익 소리를 내며 퍼졌죠. 그 소리가 참 좋았어요. 고요한 집안에 오랜만에 따뜻한 냄새가 돌았어요. 그 냄새가 벽에 스며들고 마치 집이 숨을 쉬는 것 같았죠.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구운 생선을 한 입 떼어 먹었어요. 그 맛은
이상할 만큼 눈물과 닮아 있었어요. 짠데 따뜻했죠. 그가 옆에서 괜찮네. 이 정도면 하며 웃을 것만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앉았어요. 햇살이 부엌벽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빛이 천천히 내 무릎 위로 내려왔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그의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 삶의 초대였다는 걸요. 나는 그의 목소리를 마음속에 되뇌었어요.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이젠 그 문장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 말이 나를 울리기보다 나를 살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침대 옆 탁자 위에 편지를 올려놓았어요. 스탠드를 켜자 부드러운 빛이 종이 위로 내려앉았어요. 그 빛 속에서 글자들이 금빛으로 반짝였죠. 당신의 하루가 다시 빛나길.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정말 빛났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방 안 공기가 한층 따뜻해졌어요. 창밖에서는 빗소리 대신 봄밤의 벌레 울음이 들려왔어요. 그 소리마저도 고요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죠. 이제 나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움이 사라진다는 건 그를 잊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내 삶 속에 품는 거라는 걸요. 그의 말은 여전히 내 하루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오후 다시 살아가는 날들. 다음 날 아침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어요. 창턱 위에 내려앉은 햇살이 커튼 끝을 살짝 들어 올렸고 부엌 쪽에서 주전자 물이 끓어오르는 작은 떨림이 들렸죠. 이 소리들이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는 종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이 집의 공기가 어제와 조금 다르게 따뜻했거든요. 싱크대 앞에 서서 남편이 쓰던 머그잔을 꺼냈어요. 잔 바닥에 미세한 스크래치까지 낯익은 표정처럼 보였죠. 커피 물줄기가 잔을 채우는 동안 밖에서는 자전거 브레이크 소리, 초인종 한 번, 멀리선 빵집 문 열리는 종소리까지 겹쳐 들려왔어요. 이 동네의 아침이 오늘도 제 시간에 펼쳐지는구나 싶었어요. 식탁에 앉아 달력을 넘겨보았어요. 메모칸에 작은 글씨로 시장 조기, 미나리, 봄동이라고 적어두었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된장에 미나리 송송하며 웃었을 거예요. 혼잣말처럼 그 문장을 따라 해보니 입가가 절로 말려 올라갔어요. 그의 방문을 열었어요. 어제보다 몇 걸음 더 자연스러웠죠. 책상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보았어요. 종이의 거친 숨결이 손끝에 닿는 느낌이 전해졌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장들이 여전히 나를 부드럽게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당신의 하루가 다시 빛나길. 그 말이 오늘도 나를 데리고 부엌으로, 현관으로, 바깥길로 이끌었죠.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으로 나왔어요. 전깃줄 위 참새들이 소란스럽게 아침을 발표하는 소리를 내고 가로수 잎사귀가 바람에 닿으며 내는 사각거림이 귓가를 간지렸어요. 슈퍼 앞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어제 비 와서 상추가 달아요 하고 웃었고 나는 그럼 두 단만 주세요 하며 손을 내밀었죠. 돈을 건네는 순간 살아간다는 게 꼭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움직임들의 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 준비를 하며 라디오를 켰어요. 신청곡 코너에서 어떤 사람이 사연을 읽더군요. 떠난 이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 꽃을 샀습니다. 짧은 문장인데 마음 한가운데
잔잔한 파문이 퍼졌어요. 나는 불을 줄이고 난초를 바라보았죠. 며칠 전보다 더 또렷한 보랏빛이 피어 있었거든요. 예쁘네, 정말. 내가 내게 건네는 칭찬 같아 조금 쑥스럽기도 했어요. 식사 후 작은 가방을 메고 동네 강변 산책길을 걸었어요. 버드나무 가지가 물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물새가 발끝으로 물살을 깨뜨리며 지나갔죠. 발 아래 자갈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고 그 리듬에 맞춰 호흡을 천천히 맞춰 보았어요. 한동안 잊고 지냈던 내 몸의 속도가 다시 나만의 템포를 찾는 느낌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훑다가 엄마, 언니, 오래된 친구들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한때는 누르지 못했던 버튼이 이제는 그리 무겁지 않게 느껴졌어요. 나는 짧게, 따뜻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죠? 오늘 상추가 아주 달아요. 별것 아닌 인사가 내 마음 밖으로 흘러나가는 작은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을 닫는 소리가 집안에 포근하게 번졌고 나는 신발을 가지런히 맞추었어요. 이 작은 정돈이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키더군요. 그의 방 앞에서 한번 멈췄다가 문을 반쯤 열어두었어요. 닫힌 문틈에서 울던 공기가 이제는 드나드는 사람의 숨결에 맞춰 부드럽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녁을 먹고 스탠드를 켰어요. 편지를 꺼내어 같은 문장을 한 번 더 따라 읽었죠.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어제는 울컥했지만 오늘은 고개가 조용히 끄덕여졌어요. 괜찮다는 말이 위로로만 들리지 않고 함께 살아주겠다는 약속처럼 들렸거든요. 그 약속을 따라 내일의 작은 계획을 노트에 적어두었어요. 아침 장보기, 난초 분갈이, 오후에 강변 한 바퀴, 그리고 저녁엔 라디오 사연 보내기. 불을 끄기 전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밤 공기가 살짝 스쳐 들어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엘리베이터 도어가 닫히는 소리, 어디선가 컵을 씻는 물소리까지 겹쳐서 들려왔죠. 세상이 동시에 숨을 고르는 순간 같았어요. 나는 속삭이듯 작게 인사를 건넸어요. 여보, 잘 자요. 내일도 같이 걸어요. 대답 대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움직임이 내게 고개 끄덕임처럼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강변의 물소리와 라디오 피아노 선율이 겹쳐졌어요. 그 사이사이로 그의 웃음이 아주 얇게 섞여 흐르는 것 같았죠. 이제 나는 알아요. 그리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한가운데에 자리를 바꾸어 앉는다는 거리요. 슬픔의 자리에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은 떠난 사람을 지우지 않고 나를 살게 하는 방향을 가리켜 준다는 것도요. 어둠이 방 안에 눕는 동안 나는 내일의 숨과 걸음을 생각했어요. 크지 않아도 좋으니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게 삶의 힘이라는 걸 오늘 배웠어요. 편지가 알려준 대로 내 하루는 다시 빛나는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충분한 속도로